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화창한 봄날, 그러나 강 가족의 저택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2년 전 이 집의 장남이었던 강민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 윤신혜는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정설이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62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 그러나 눈가의 주름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다. 30년간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 강만용을 내조하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다. 민호야,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윤신혜다. 33세의 아름다운 여성. 검은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내려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움이 느껴진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고마워, 신혜야. 아버님은? 아직 방에 계세요. 제가 올라가 봤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 내가 가볼게. 정설이가 남편의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윤신혜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한다. 강만용의 방. 69세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다. 한때는 위험 있던 그의 모습이 지금은 다소 초췌해 보인다. 여보, 아침 드세요. 식욕이 없어. 요즘 계속 그러시네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니까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알겠어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방을 나오는 정설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계단을 내려오자 윤신혜가 휴대폰을 급히 주머니에 넣는다. 같은 날 저녁, 강만용의 회사 사무실. 비서 최수지가 노크를 한다. 사장님, 오늘 결제할 서류들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최수지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강만용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밝아진다. 지금 통화하기 좀 그런데, 응. 알았어. 곧 갈게. 최수지는 눈치를 채고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장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수지 씨. 만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 나머지는 내일 처리하지. 네. 사장님 운전 조심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는 강만용. 최수지는 창가에 서서 사장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스친다. 그날 밤, 강 가족의 저택. 정설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너무 늦었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곧 끝나고 들어갈게. 식사는요? 뭐라도 챙겨 드셨어요? 그냥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더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 전화를 끄는 정설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친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 윤신혜다. 아버님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응. 회사에 일이 있대. 어머님도 이제 주무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괜찮아. 신혜야, 너도 쉬어. 윤신혜가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정설이는 아들의 사진이 놓인 거실 선반을 바라본다. 민호의 미소 띤 얼굴 옆에는 윤신혜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다. 우리 민호, 엄마가 잘 지키고 있을게. 그러나 정설이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강만용의 회사 건설 현장. 대형 프로젝트의 현장 시찰을 위해 강만용이 방문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비서 최수지가 동행했다. 사장님, 이쪽으로 조심해서 오세요. 아직 공사 중이라 위험합니다. 내가 이런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봤는데 고층 건물의 상부 구조물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강만용. 순간 균형을 잃고 추락한다. 비명 소리와 함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다. 사장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정설이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옆에는 윤신혜가 서 있다. 현재 뇌출혈이 심각하여 뇌사 상태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로 버티고 있지만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병실 밖 최수지가 복도에 서서 고민하는 모습.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정설이에게 다가간다.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수지 씨, 사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해서요. 병원 카페. 정설이와 최수지가 마주 앉아 있다. 사실 사장님과 윤신혜 씨가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호 씨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두 분이 자주 같이 외출하시고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우리 시내가 남편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에 사장님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윤신혜 씨에게 남기신다고요. 정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수지 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병실로 돌아오는 정설이. 윤신혜가 강만용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시내야, 잠시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네, 어머님. 윤신혜가 나간 후 정설이는 일식 없는 남편 곁에 앉는다. 10년이었어요. 당신 곁에서 30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날 저녁 병원 복도. 정설이는 오랜 가족 변호사인 정성일에게 전화를 건다. 성일 씨,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지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 정설이와 정성일이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유언장을 변경해야 해요. 사모님, 현재 사장님은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일 씨.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 가족의 변호사였어요.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잖아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순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다른 쪽에서는 윤신혜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그래, 곧 끝날 거야. 의사가 오래 못 버틴다고 했어,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날 병실. 의사가 정설이와 윤신혜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정설이와 윤신혜만 남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시내야,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니? 유언장이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 아들이 죽은 후, 넌 내 남편을 가로챘어. 그게 내 계획이었던 거지? 이제 알게 되셨군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왜 그랬니? 우리가 널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가족?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항상 민호의 부속품으로만 취급받았죠. 그가 죽고 나서야 저는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아버님은 외로웠어요.
당신이 얼마나 그를 방치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받게 되죠. 이 대화를 병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최수지. 그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른다. 며칠 후 강만용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 병원 복도 정설이와 정성일이 조용히 대화 중이다. 사모님, 유 원장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법적으로 유효한 새 유 원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의 서명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불법은 아니죠? 걱정 마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의 당신의 헌신이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윤신혜.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하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 강만용이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 정설이는 침착하게 장례 준비를 시작한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있다. 정설이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윤신혜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다. 사모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정성일이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그는 정설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한다. 사모님, 유 원장 개봉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화를 윤신혜가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친다.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내일 유 원장 개봉이 있대. 제가 들은 바로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 하기로 했는데. 변경됐나 보지. 장례식 마지막 날, 윤신혜는 초조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다. 뭔가 이상해. 유 원장 개봉이 갑자기 앞당겨졌어. 그 놓친 내가 뭔가 꾸민 게 분명해. 통화를 마친 윤신혜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향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던 정설이와 정성이를 본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유 원장 개봉을 앞당긴 거죠? 앉으시죠. 윤신혜 씨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일이 봉투를 열고 유 원장을 꺼낸다. 윤신혜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린다. 나, 강만용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과 건설회사의 지분은 내 아내 정설이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앉아. 신혜야.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은 모든 걸 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 유 원장은 위조된 거예요. 윤신혜 씨, 진정하세요. 이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당신들이 조작한 거예요. 내가 본 건 이전 유 원장이야. 만용 씨가 마지막에 변경했어. 거짓말. 아버님은 의식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었겠어요? 정성일이 추가 서류를 꺼낸다. 윤신혜 씨, 여기 강만용 사장님과 당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사장님을 협박해 이전 유 원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무슨 그건 최수지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제가 그 증언을 했습니다. 윤신혜 씨 당신이 사장님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이 배신자들 다 공모한 거였군요. 윤신혜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서류들을 쓸어버리고 정설이에게 달려든다. 당신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됐잖아요. 윤신혜가 정설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공격한다. 정성일과 최수지가 급히 말리려 하지만 윤신혜의 분노는 거셌다. 내가 2년 동안이나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빼앗아? 용서 못해. 이거나. 정성일이 재빨리 보안 직원을 부른다. 2명의 보안 직원이 사무실로 달려와
윤신혜를 제지한다. 놓으라고. 이건 불공평해. 모든 건 내 것이었어. 이 여성을 경찰에 인계해 주세요.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보안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정설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한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깃들어 있다. 며칠 후 경찰서. 정설이와 정성일이 조사실에서 나온다. 사모님,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윤신혜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 추가로 사기 혐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정설이와 정성일.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회사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할 거예요. 만용 씨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성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차로 향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수갑을 찬 윤신혜가 경찰에게 이끌려 나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내가 이미 졌어. 신혜야, 내 욕심이 너를 여기로 이끈 거야. 당신도 법을 어겼잖아요. 유언장을 조작한 거잖아요. 증명해봐. 경찰차에 태워지는 윤신혜.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가득하다. 한 달 후 강건설 본사. 정설이가 CEO 사무실에 앉아 있다. 사모님, 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고마워. 수지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모님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계세요. 30년간 옆에서 지켜본 덕분이지. 만용 씨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했는지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 수지 씨,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모님, 이제 난 네가 단순히 비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해. 앞으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으면 해. 최수지 사모님. 회의실에 들어서는 정설이.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한다. 사모님, 오늘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같은 시간 구치소. 윤신혜가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 형량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폭행에 사기 혐의까지. 알아요. 항소할 가능성은? 됐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요. 이미 다 잃었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녀는 나보다 강했어. 다른 날, 강 가족의 저택. 정설이는 아들 민호의 사진 앞에 서 있다. 민호야, 엄마가 다 바로잡았어. 이제 내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정원에서는 정성일이 기다리고 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신혜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 없이 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후회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후회. 아니요. 다만 슬플 뿐이죠. 30년의 결혼 생활,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배신하지만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지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6개월 후 강건설 본사. 정설이는 이제 당당한 CEO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녀의 사무실에 최수지가 들어온다. 사모님, 뉴욕지사 설립 관련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수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 후 해외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그녀도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지.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까진 아니야. 다만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화낼 이유가 없을 뿐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는 정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다. 삶은 계속되는 거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것이니까. 정설이의 사무실 벽에는 강만용과
강민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린다.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수지야, 이사회를 소집해줘.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볼 거야. 네, 사장님. 정설이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어딘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건물 공사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그녀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야.